트레이딩 컴스 밸류에이션 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들, 약간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이죠. 요거 한번 모아봤습니다. 작년까지 없었던 거였는데 올해 새로 생긴 영역이고요. 자,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거, 자, 애널리스트마다 다른 멀티플, 다른 피어, 다른 시점들을 사용할 수도 있나요? 당연한 거죠. 네, 주관적인 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기업 가치 평가 하실 때는 주관의 개입이 이제 필연적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명 우리가 밸류에이션이 아트냐, 사이언스냐 할 때 예술의 영역인 거죠. 생각보다 그래도 이 트레이딩 컴스는 그래도 이게 심하지 않은 편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린 DCF는 이게 진짜 심해요. 애널리스트마다 가정치를 다 이제 정말 다양한 걸 쓸 수 있는 거고, 하지만 트레이딩 컴스도 어쨌든 그게 있어요. 사람마다 똑같은 뭐 회사를 가지고도 누구는 피어를 누구는 넣고 누구는 빠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누구는 똑같은 회사인데 EV/EBITDA 멀티플 쓰고 누구는 P 멀티플 쓰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왔을 때는 뭔가 이제 보통 특히 주식 리서치에서 그렇죠. 뭔가 목표하는 주가가 보통 먼저 있어요. 우리 매수 의견을 내야 되기 때문에 뭐 실제 그냥 객관적으로 했을 때는 주가가 15만 원이지만 우리가 뭔가 목표 주가를 뭐 한 20만 원으로 맞추기 위해서 애널리스트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고민해가지고 좀 멀티플 낮은 피어들은 빼고 높은 애들 넣어주고 막 해가지고 조금은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경우도 이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밸류에이션은 주관적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피어를 낼 때, 평균을 낼 때, 만약에 우리 지금 휴재를 하고 있으면 휴재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을 할 때 휴재도 포함시켜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저도 이거는 좀 많이 찾아봤는데 정답은 없어요. 사람마다 다른데요. 내가 멀티플이 많다, 내가 멀티플이 진짜 많아가지고 경쟁사들이 많은 경우에는요, 사실 피어를 안 넣어주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나를 밸류에이션 하는데 내 밸류에이션까지도 포함되는 게 약간은 논리상 이상하죠. 근데 내가 만약에 피어 숫자가 없다, 우리 업계는 너무나도 비슷한 회사가 부족해가지고 피어가 뭐 3개밖에 없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타겟도 포함시키는 게 이제 권장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고, 자, 그리고 내 자신이 포함되면은 만약에 메디안을 잘못 쓰면은 내가 뭐 5개 회사 있는데 내 회사가 다 가운데 중위에 분포해 버린다. 근데 나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은 메디안 중위값을 썼을 때는 밸류에이션을 했는데 지금 내 주가랑 똑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또 조심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들어감으로써 밸류에이션이 나랑 점점 비슷해질 수도 있다는 거. 그걸 이제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그 타겟까지도 피어에 포함시키실 때는.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지만 숫자가 부족할 때 일반적으로 넣어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LTM 써야 되냐요? 포워드 써야 되니까 트레일링 멀티플 써야 되나요? 포워드 멀티플 써야 되나요? 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쓸 수 있으면 포워드를 쓰는 게 더 좋아요. 아까 우리 앞에서도 이제 들었지만 포워드가 조금 더 우리 주가라는 그 동물에 맞게끔 설계된 게 이제 포워드 멀티플입니다. 그래도 LTM 장점은 있어요. 포워드 멀티플의 단점이 뭐예요?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 미래 예상 실적을 사용하다 보니까 애널리스트들의 뭔가 주관이 들어가게 되죠. 그런 것보다 LTM은 실제 결과 기반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숫자가 딱딱딱 픽스 되어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조금 더, 그러니까 신뢰도는 조금 올라가는 거죠. 그런 이슈는 있고, 항상 컨센서스가 있다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가 없어서 어차피 포워드를 못 쓰면 이제 어쩔 수 없이 트레일링 멀티플, LTM 멀티플을 이제 써야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중소형주나 조금 인기 없는 주식들은 보통 애널리스트들의 커버리지가 없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있기가 힘들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LTM을 써주는 게 더 적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정답은 없지만 포워드가 더 좋다, 안 되면 LTM 써라, 이게 이제 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요, 피어들의 평균을 낼 때 우리 에버리지 써야 되나요? 메디안 써야 되나요? 이 질문도 이제 자주 보고 저도 자주 하는 고민입니다. 요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피어들끼리 뭔가 그 멀티플의 차이가 큰 산업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막 누구는 뭐 경쟁사 경쟁사 A는 막 멀티플이 80배고 그다음 나머지 애들은 막 멀티플들이 막 5배, 6배 막 요래 버린다, 튀는 애들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중위값을 쓰는 게 그런 애들을 제외해 줄 수 있죠. 우리 마치 뭐 피겨 스케이팅이나 체조 같은 거 보시면은 심사위원들이 채점할 때
중위값 느낌으로 가죠. 최상, 최하는 뭐 제외해주고 막 평균을 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럴 때는 메디안이 더 권장됩니다. 하지만 또 메디안의 문제가 뭐냐면요. 피어 숫자가 적을 때 피어가 막 3개밖에 없으면은 3개 중에 중위값 하면은 뭐예요? 맨 위, 맨 아래 빼고 가운데 거에 수렴해 버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특정 회사의 멀티플로 수렴해 버릴 수가 있어요. 밸류에이션 결과값이. 그런 거는 또 피해야 되니까 그럴 땐 또 에버리지를 권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어 숫자가 3개, 4개, 5개 좀 작다? 에버리지. 피어 숫자가 많은데 뭔가 튀는 숫자, 아무래도 많으면 튀는 숫자도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런 경우에는 메디안을 더 권장드립니다. 이것도 정답은 없고 실무적으로도 오락가락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애널리스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 공통적으로 밸류에이션에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울 내용이기도 한데요. 유통 주식수를 써야 되냐, 발행 주식수를 써야 되나. 우리 그쵸? 마지막에 이제 equity value, 그래서 주주의 총 가치가 나오면 그거를 주식수로 나눠서 한 주당 가치로 우리가 컨버트를 시켜줄 건데, 마지막으로 나눠줄 때 유통 주식수냐 발행 주식수냐 이 고민이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시가총액을 사용할 때, 우리나라는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발행 주식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통 주식수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유통 주식수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두 개 차이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사주 여부에 따라서 발행 주식수에서 유통 주식수로, 보통 발행 주식수가 더 숫자가 크죠. 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우리나라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을 잘 안 하죠. 소각을 잘 안 하고 들고 있다가 막 여기저기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도 언젠가 다시 시장에 풀릴 물건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는 시가총액에 자사주도 포함한 발행 주식수를 사용하고요. 해외에서는 이제 자사주를 매입하고 나면 소각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그건 곧 없어질 주식이다라고 가정을 해서 우리 유통 주식수를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에 대한 기준이 우리나라랑 해외랑 달라요. 정말 중요한 차이인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을 equity value per share, 그래서 주식수로 나눠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발행 주식수를 사용하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외 주식을 할 때는 유통 주식수, outstanding shares를 이용해 주는 걸 더 권장드립니다. 이런 이슈가 있지만요. 실제로 굉장히 업계에서도 심지어 전문가분들도 잘 이 사실을 모르시고 그냥 혼용해서 쓰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무 가시더라도 회사에서 뭐 사용하는 모델이, 아니면 뭐 클라이언트가 보내준 모델이, 내가 뭐 전임자가 만든 모델이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업무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트레이딩 콤스 이야기고요. 지금부터 201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 같이 엑셀 가가지고 실제로 휴젤에 대한 밸류에이션 이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테크니컬 인터뷰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좀 더 심화 내용을 이제 학습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이따가 다음 단계 가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